배웁시다. 네. 확률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네. 여기 초반에 개념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도 확률을 배우죠? 네. 중학교 때도 확률을 배워요. 배우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짓수분에 네. 뭐 해당하는. 해당하는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논리적으로 견고하게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건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네. 자, 보자. 그래서 그 개념들을 좀 견고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초 개념들인데 얘네들이 개 중요합니다. 얘네들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힌 상태에서 뒷부분에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네. 보자. 시행.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대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 가능하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시행이란 실험이나 관찰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너네가 그 문제에서 만나는 것들 있잖아. 뭐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다든지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네. 오케이? 자, 표본공간이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집합인데, 네. 집합. 집합.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한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실행을 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을 모아놓은 게 표본공간인데, 그럼 뭐가 있겠어? 1의 눈이 나오는 경우, 2의 눈이 나오는 경우, 3의 눈이 나오는 경우, 4의 눈이 나오는 경우, 5의 눈이 나오는 경우, 6의 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지.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주사위 같은 거 말고 뭐 A, B, C, D를 네. 일렬로 나열할 때 네. 이것도 시행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은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을 모아놓은 게 표본공간인데 네. 뭐가 있겠어? A, B, C, D. A, B, C, D 있을 거고 A, A, B, D, C. D, C 있을 거고 A, C, B, D 있을 거고 A, C, D, B 있을 거고 이런 애들 있잖아. 당당당당당. 그런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그게 표본공간이 될 거야.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있겠어? 이게 표본공간이 몇 개 있을 거. 표본공간 안에 원소가 몇 개 있을 거? 4팩 4팩토리얼이 있겠죠? 4팩토리얼 24개 있을 거. 그런 애들 표본공간이라고. 보통 표본공간은 S로 많이 씁니다. 오케이? 다시 표본공간이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의 집합. 집합 배웠죠? 네. 그지? 네. 그죠? 집합 안에 꼭 원소들이 숫자여야만 하는 건 아니지. 그죠? 이런 식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건.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대요. 표본공간의 부분집합. 네. 말 그대로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건 앞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그래서 뭐뭐뭐뭐일 사건이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끝이 뒤에 상황. 뭐 그런 식으로 A, B, C, D를 일렬 나열하는 경우에서 뭐 네 번째 자리에 D가 오는 사건, 네. 첫 번째 자리에 A가 오는 사건, A와 B가 이웃하는 사건, 이런 식으로 뭐뭐뭐뭐일 사건이라는 말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뭐뭐뭐뭐일 사건은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인 거야. 오케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 집합입니다. 그죠? 아까 표본공간 자체가 집합이었기 때문에 표본공간 안에서 뭔가를 나눌 때 당연히 그 대상들이 다 집합일 거. 네. 오케이? 다음 근원사건. 근원사건이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근원사건을 찾으시고 하면 뭐에서? 이런 거. A, B, C, D. 네.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 다음에 A, A, B, D, C 이런 애들도 근원사건. 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서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랑
근원 사건의 개수가 일치합니다. 다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그 시행에서 만들 수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와 일치할 것. 당연하죠. 왜? 근원 사건이 원소 한 개짜리니까. 네. 서로 다른 근원 사건의 개수를 다 세다 보면 결국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만큼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시행에서 만들 수 있는 근원 사건은 몇 개? 24개. 24개. 이해한데? 네. 원소이겠어요. 이거 아까 ABCD 일렬로 나열하면 4팩이 6에 4팩이 몇? 24. 아, 그러면 근원 사건이 24개인 건 알크라? 네. 아, 오케이. 굿. 네. 그 다음에 전사건. 전사건은 어떤 사건의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땡땡땡 1 사건이라고 했을 때 네. 땡땡땡 1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그 해당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지? 근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이 땡땡땡 1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지면 표본 공간이 어떻게 돼? 1, 2, 3.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죠. 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짝수능이 나올 사건 하면은 그 짝수능이 나올 사건은 뭐야? 2, 4. 2하고 4만 모아놓은 집합인 거지. 2, 4, 6만 네. 모아놓은 집합인 거지. 네. 홀수능이 나올 사건 하면 1, 3, 5, 5만 모아놓은 사건인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개소리 하는 거예요. 10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 뭐뭐뭐뭐 1 사건이라는 말로 말하긴 했는데 10 이하 눈이 나올 사건 하면은 네. 전체잖아. 다 해당되죠. 그죠? 이런 애들이 전사건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원소를 포함한 그런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자, 개념 정리를 하면 사건이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어. 네. 그지? 네. 근데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래. 네. 그래서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포함한 사건이어야 돼. 그러면 봐봐. 표본 공간 자신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들이 사건인데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인 부분집합을 전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부분집합. 원래 A의 부분집합이 A일 수 있죠. A의 부분집합 중에 A가 있죠, 원래. 그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부분집합 전사건입니다. 네. 자, 공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뭐뭐뭐뭐 1 사건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뭐뭐뭐뭐 1, 2 이거에 해당하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넓게 없어. 네. 그러면 공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공사건은 공집합이겠죠? 그죠? 그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는 사건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공집합이랑 같은 의미라서 그냥 공집합이랑 같은 기호로 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표본 공간은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경우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건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을 뜻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 중에서 원소 한 개짜리 부분집합들을 근원사건이라 부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표본 공간과 일치하는 부분집합을 전사건이라고 부르고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걸 공사건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네. 그리고 보통 사건을 말할 때는 그 앞에 뭔가 수식해주는 말이 있어. 특정한 뭐뭐뭐뭐일 사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밑에 여기 개념 어프로치에 예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말 되죠? 네. 쓱 읽어봐. 오? 뭐예요?
진지하게 읽는데. 자 이거 네. 예시들 다 이해되지? 네. 오케이. 오른쪽으로 네. 합사건. 합. 자 합사건. 합. A와 B의 합사건 이런 말로 쓰이는데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자 네. 또는 또는. 이거 영어로 하면 5월이죠?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어에서 또는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의미로 쓰는데 그죠. 실제로 수학에서 쓰는 또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상어에서도 또는도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둘 다 되고 네. 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그죠. 영어 5월에도 그런 의미 있는 거 알지? 그런가요? 그렇대요. 나도 몰랐거든. 오케이. 나도 몰랐는데 원래 5월에 그런 의미가 있대. 아, 외국인이 알고 있어요? 아니 영어 영문학과가 친구 영어 영문학과가. 아, 자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뭐라 할까? 뭐요? 뭔가 전문 용어를 통해서 알려줬는데 어쨌든 이게 동격으로 쓰인다고 그러더라고. 네. 어쨌든 자 A 또는 B 하면은 A에 있는 원소들 그리고 B에 있는 원소들 다 합쳐놓은 걸 말하죠.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한대요. 이게 뭐랑 같아? 개념이 합집합이. 합집합이랑 똑같죠. 근데 애초에 사건 자체가 집합이었으니까 그냥 합집합이랑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고 네. 심지어 기호까지 똑같습니다. 기호. A 합집합 B 기호가 이거였잖아 원래.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냥 합사건은 합집합이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표문관을 뭘로 잡을까? 표문관을 네. 1. 주사위 2개 던져서 나오는 결과물들의 집합으로 봅시다. 네. 그러니까 시행이 주사위 2개 던지는 시행이야. 네. 2개 동시에 던지는 시행. 시행. 그러면 표본관에 있는 애들이 막 1,1, 1,2 뭐 이런 애들이겠죠. 네. 1,3 등등등등 몇 개 있을까? 6명 36. 36개 있겠죠. 네. 그죠? 그죠? 사건 A가 A가 사건 A 뭐라고 하지? 뭐 사건 A를 A를 두 눈이 모두 홀수인 사건이라고 네. 하자. 두 눈이 모두 홀수인 사건이라고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사건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조건이 붙어. 전제가 깔려. 오케이? 조건이라고 합시다. 네. 그럼 그 조건에 따른 원수들만 찾아서 여기다 모아놓으면 그 사건이 집합이 되는 건데 네. 뭐가 있겠어? 11. 11, 13. 뭐 13, 33 뭐 이런 애들 있겠죠? 그죠? 그죠? 몇 개인지 물어봐도 돼? 경호에서 배웠잖아. 그죠? 9! 왜? 3 곱하기 3이겠죠? 그죠? 홀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지? 네. 그냥 B가 B가 이렇게 말할게요. 두 눈의 합이 두 눈의 합이 짝수. 짝수? 라고 하면 홀수라겠지. 6 이하 6 이하. 인 사건 라고 합시다. 네. 너무 많나? 귀찮으니까 좀 줄이자. 3. 너무 줄였다. 5. 4 이하인 사건. 오케이. 얘는 직접 구해버리자. 네. 1,1 1,2 1,3 3. 2,1 2,2. 2,2 3,1. 그 다음에 3,1 그. 밖에 없냐? 그. 네. 그러네. 그렇죠. 나 이제 여기서 순간 이거 난 이 규칙성을 모르겠어. 뭐야 이거? 그래요? 그냥 규칙 없는 불협화음이죠. 그래? 그죠? 근데 저게 끝이잖아요. 맞긴 해. 어쨌든 끝. 오케이.
얘는 특별히 뭐 이렇게 뭐 곱하기 뭐로 계산할 수 없어서 직접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봐봐. A와 B의 합사건 하면은 이제 말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눈이 모두 홀수면서 두 눈의 합이 4 이하인 사건. 네.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네. A와 B, A 합, 나 방금 완전 잘못 말해. 곱사건처럼 말했는데 자 다시 그럼요. A와 B의 합사건 하면은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이 모두 홀수거나 두 눈이 모두 홀수거나 홀수이거나 분의 합이 두 눈의 합이 4의 이하. 합이 4 이하인 사건. 네. 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거나는 또는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네. 얘도 이제 모아놓으면 얘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다 모아놓으면 되겠지? 그죠? 겹치는 건 한 번만 쓰고. 그죠? 그지? 그죠? 자, 곱사건. 곱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네.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말은 네. A가 일어나는 경우들과 B가 일어나는 경우들 중에서 겹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곱사건은 뭐랑 똑같아? 교집합이랑 똑같아. 그죠? 합사건은 합집합이랑 똑같았어. 근데 집합에서는 곱집합이라는 걸 안 배웠어 우리가. 그지? 네. 교집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곱사건은 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곱사건은 교집합이랑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네. 이면서 이면서 이고라는 말로 대체됩니다. 네. 또는이나 거나 이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되거든. 네. 이 이고 하면은 and다. 네. 동시에 의미한다. 그럼 이제 A 교집합 B는 A와 B의 곱사건은 네. 두 눈이 모두 홀수이면서 두 눈의 합이 4 이하인 사건이 되는 거지. 그죠? 오케이? 그죠? 얘는 구해볼 수 있겠다. 몇 개 안 될 거라서. 네. 뭐 있겠니? 1, 1, 1, 3. 1, 3, 2는 안 돼. 3, 3, 1. 3,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죠? 그죠? 곱사건과 합사건, 오케이. 합집합과 교집합. 네.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도 이미 우리가 배운 겁니다.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이거 마치 뭐와 같아? 그거요. 집합의 서로소 서로소. 관계. 그렇죠? 그죠?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말하는데, 네. 그럼 이거는 뭐랑 같냐면 집합 A와 B가 B는 서로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 네. 새록새록 나면 안 되지. 원래 알고 있어야지. 서로소가 그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에 서로소가 있거든. 그럼 배반 사건은 이제 동시에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곱사건이 네. 공사건일 때. 그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눈이 모두 홀수인 사건과 두 눈이 모두 홀수의 사건이 있고, 네. 만약에 집합 C가 있어서 두 눈이 모두 짝수야. 네. 그러면 얘네 둘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겠지? 그죠? 그러면은 배반 사건이 되는 거야. A와 C는 배반 사건이다. 그렇다. 여기서 A와 B, 현재 A와 B는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없죠. 왜냐면 곱사건이 존재했거든. 곱사건이 있으니까. 그지? 네. 얘네들은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 없죠. 네. 그죠? 네. 자, 참고로 합사건과 곱사건은 둘 다 사건이라는 단어로 끝나는데, 사건이라는 말로 끝나는데 실제로 그 개념 자체가 사건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집합이라고. 네. 근데 배반 사건은 사건이라는 말로 끝나지만 얘는 집합을 뜻하는 게 아니고 집합 사이의 관계를 뜻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곱사건,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이제 뭐 A는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죠? A는 누구와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관계만.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두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사건. 여사건도 사건입니다. 네.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한대요. 네. 일어나지 않는. 뭐 일어나지. 의미가 뭐였어? 이름도 여사건이잖아. 뭐야? 개념이 뭐랑 똑같아? 여집합. 여집합이랑 똑같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일로 끌고 오면 이런 거야. A의 여사건은 네. 두 눈이 모두 홀수인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을 모아놓은 거거든. 그럼 뭐야? 두 눈이 모두 홀수가 아닌 경우. 그죠? 좀 말을 자연스럽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둘 짝수. 모두 짝수.
둘이 모두 짝수는 아니잖아. 그 모두 홀수가 아니라고 해서 모두 짝수일 수는 없잖아. 적어도 그럴 필요는 없죠. 적어도 하나가 이제 그치. 짝수.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인 사건 하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확히 여집합 개념이랑 일치합니다. 네. 쉽죠? 그죠? 지금 뭐야? 집합 대신에 사건이라는 말만 대체된 거야. 근데 그죠. 이걸 뭐 안에서 하겠다는 거야? 어떤 시행의 모든 결과물들인 표본 공간 안에서 하겠다. 이 이야기들을 하겠다. 표본 공간 안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이런 얘기들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 개념들을 이해할 때는 어떤 예시를 하나 가져다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예시가 너무 심플한 예시라서 네. 조금 더 복잡한 예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밑에 읽어보세요. 잠시만. 유성아. 네. 혁주가 오늘의 영상을 봤나 보네. 뭐가? 이걸 왜 저한테 왜 뭐 있었어? 뭐 있나? 뭐 혁주가 며칠 안에 영상을 봤으면 그냥 약간 우리 반이라서 말하는 거. 네? 막 그거 막 한 거 있었거든. 공약 안 걸었어? 댓글로 막 흰머리 독수리나 막 그걸 그거 쓰기? 차야 그거 본 걸로 된다고. 아. 영상이 그거. 근데 오늘 야가 때 이틀 뒤가 수업인데 그러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아, 쌤 성격상 미리 봐서 복습하길 원하시니까 흰머리 독수리 있어요? 응? 흰 대머리 독수리가 뭐였지? 흰 대머리 독수리. 흰머리 목소리. 그거 톡방에 올렸어. 흰 대머리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양선 안 보고 있다. 뒤졌다. 씨. 밑에 다 읽었어? 네. 유성이는 읽었어요. 아직까지 쉽죠? 네. 이제 천천히 개념들을 용어를 적용해 보자. 자꾸 시행과 사건을 구분해 가면서 이제 시행 표본 공간, 그냥 그 안에서 사건 이 세 개를 자꾸 구분하면서 문제를 접하면 좋은데 네. 좋은데. 대표님 17번 보시면 네. 얘도 애초에 그걸 연습시키기 위한 문제입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2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 하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 풀기 전에 네. 시행이 뭐야? 그 관찰 실험과 실험이나 관찰이지. 그럼 여기서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 것이 시행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얘가 시행이라면 네. 현재 표본 공간은 뭘까요? 표본 공간은 보통 S를 쓰는데요. 네. 표본 공간, S는 표본 공간 어떤 애들이 있을지 봅시다. 네. 어떤 애들이 있겠어? 1 그냥 1부터 10까지 있겠죠. 10까지의 자연수를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왜? 그냥 한 장 뽑을 거니까. 만약에 이게 네. 뭐 순서대로 두 장을 뽑는 뭐 임의로
순서 아닐까? 순서대로 두 장의 카드를 뽑을 때라고 했으면 네. 여기가 뭐 1,2, 3,1, 2,3 뭐 이런 애들로 가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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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표본 공간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들어갈 거고.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2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했어.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A요. 일단 얘의 부분집합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네. 뭐? 2, 4, 6, 8. 그지? 네. 2, 4, 6, 8 되겠죠. 너무 쉽고. 아 10도 있네. 네. 10. 10까지. 그지? 8, 10 너무 쉽고. 그다음 B는 3의 배수래요. 3. 6, 9. 3, 6, 9겠죠. 그죠? 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이거 뭐야? 뭐라고 읽어 이거? A. A 곱집합. 아, 고삭. 고- 곱삭. A와 B의 곱사건. 네. 그죠? A와 B의 곱사건은 뭐겠어? A와 B의 곱사건이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랑 여기랑 동시에 있는 게 뭐야? 6. 6밖에 없죠? 그죠? 그죠? 네. 그럼 얘는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집합을 구하는 것과 같은데 네. 만약에 이걸 말로 풀어보라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연소가 6인 집합. 그래도 되지. 네. 이게 안 되네. 아니 그래도 되는데 되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2의 배수이고 네. 3의 배수인 아. 사건. 네.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사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죠? 그 다음 이거는 째요? 이거 어떻게 읽어? 일단 이거 A와 B의 합사건의 여사건이거든. 네. 그러면 A와 B의 합사건을 구한 다음에 여사건을 구해도 되고 네. 여러분들 아는 드모르간의 법칙 써도 됩니다. 그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기억납니까? 네. 얘는 원래 이론적으로 뭐랑 같아? A의 여사건, 곱사건, B의 여사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지? 그죠? 이거 어차피 우리 이 단원 풀다 보면 드모르간의 법칙 한두 번씩 쓰일 거기 때문에 한번 복습했고 네. 지금은 그냥 A와 B의 합사건 구한 다음에 여사건 구해봅시다. A와 B의 합사건은 뭐야? A와 B의 합사건이요. 2, 3, 4, 6. 잠시만 2, 2, 3, 4, 6, 8, 9, 10이죠. 네. 그죠? 네. 그러면 A와 B의 합사건의 여사건은 157.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네. 여기서 지금 1에서 10 중에 빠진 게 1, 57. 5, 7이래요. 잘 센다.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지? 네. 그 다음에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의 개수래. 아.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말했습니다. 사건의 개수 네. 이거 한마디로 집합의 개수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집합의 개수? 서로. A와 부분 집합의 개수. 네. 그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집합의 개수? A와 서로서인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그죠? A가 지금 이거라면 2, 4, 6, 8, 10. 네. 그러면 여기 안 들어있는 원소들이 뭐야? 1, 1, 3, 5, 7, 9지. 네. 그럼 얘네들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얘네들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와 같죠? 네. 몇 개? 2의 5제곱. 오. 인데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공집합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봐야겠죠? 네. 들어갑니까? 딱히 공사건이 아니라고 말 안 했으니까 들어가겠죠? 네. 32. 왜 이게 5제곱인지 알아? 이 다수 찍으면 안 돼. 왠지는 까먹었어요. 이게 부분 집합의 개수가 알죠? 네. 이거 원래는 경우의 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자, 내가 얘의 부분 집합을 하나 만들려고 했을 때 네. 여기에 1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죠? 1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선택지가 몇 개? 두 가지. 2개. 2. 그죠? 3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지가 몇 개? 두 가지. 그래서 이게 동시에 나오죠. 네. 되지? 1이 들어갈 때와 그러니까 1이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똑같이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지? 그죠? 이런 경우에 경우의 수끼리 곱하는 걸 뭐라 그래? 경우의 수끼리 곱하는 거. 이렇게 경우의 수끼리 곱할 수 있는 걸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고배 법칙이 적용되는 환경에 속하죠. 네. 얘 첫 번째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선택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선택지가 열려. 그죠? 그러면 곱하죠. 네. 근데 이게 5 입장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7 입장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9 입장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원소의 개수만큼 2가 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의 5제곱이죠. 네. 기억납니까? 오케이. 이제부터 쭉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답은 32다. 저 3번에. 32. 오늘 안경 잘 챙겨온다. 가방이 없다니. 저는 귀찮다고 챙겨다. 그때 아직 나에 대한 공포가 없을 때였거든. 나에 대한 공포보다 귀찮음이 더 클 때. 맞지? 아니야? 맞는 것 같아요. 이거 17-2번만 연습장에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네. 풀 때 A, B, C 각각 구한 다음에 서로 배반인 쌍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야, 네. 유성아? 네. 너 혹시 지금 이거 위에 거 풀고 있니? 2번이었어요? 나 약간 이번 풀라지 않아? 네. 1, 2번인 줄. 17 다시. 빨리 풀게요. 생각 주의력이 안 좋은 것 같아. 둘 다 풀어볼라? 네. 민호도 둘 다 풀어.
아니, 경력 지금 너무 쉽지 지금. 저요. 자, 답만 체크합시다. 네. A 합사건 B, A와 B 합사건 뭡니까? 2, 3, 4, 5, 6. 아 1은 순수 아니구나. 합사건인데? 네. 1이 소수인 줄. 2, 3, 4, 5, 6. 2, 3, 4, 5, 6. 그렇죠? 1은 소수가 아닙니다. 2부터죠? 소수. 그 다음에 A와 B의 곱사건은 2죠? 소수면서 짝수는. 그지? A의 어사건이 뭐야? 홀수그죠? 네. 홀수 중에서 소수 뭐야? 뭐야? 3, 5. 그죠?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얘는 배반사건인 거 뭐? A와 B, A랑 B. B, 그리고 또 C, B랑 C. B랑 C. C. A랑 C는 A랑 C는 오가. 하나가 겹쳐요. 5가 하나 겹치죠? 네. 그러면 A와 B 배반사건, B와 C 배반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네. 쉽다 수어. Easy. 잠깐 쉬었다 갑니까? 아니, 그대로 갑니까? 그대로. 너무 쉬어서 오. 쉴 이유가 없지? 네. 지칠 이유가 없었지? 네. 만피지 만피. 네. 이 새끼 잠깐 쉬고 싶었던 거. 아니 문자만 보내려고 했어요. 문자 보내 문자 보내. 그러니까요. 무슨 문자 근데? 몇 시에 되는 건지. 아. 야, 너무 카톡하나 봐요. 봅시다. 아 카톡이요. 나도 카톡하나 모른다니까. 아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뭐? 독수리, 대머리 수리. 그냥 확인이지. 그거. 뭔 말이야? 독수리 자체가 아니 이거 그때 우리 수업 때 한 거네. 그러니까 이제 강의 B두로 근데 들었는지. 근데 넌 이 수업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약간 느낌으로 아는 거야? 그런 의도 아니에요. 어. 저희도 할까요? 이 수업 듣는 아이한테. 이거 동엽 씨한테. 네. 우리 그때 기억 안 나? 기억나요? 일요일날 수업하면서. 그래서 아까 카톡 내용. 아 그때 도빈이가 말했잖아. 대머리 독수리라는 말이 독자가 대머리 독자라서 네. 역전합처럼 중복된 의미 사용이라고 도빈이가 말했잖아. 약간 그런. 아마 그것까지 녹음돼서 들어가서 혁주가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대머리 그럼 대머리 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대머리 독수리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다. 아 그럼 독수리는 진짜 머리가 없어요. 독수리 자체가. 그런 거 그래요? 너 잘 모르지? 그렇다는데.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가 독자를 의미하는 거라서 독의 의미가 대머리를 의미하는 거라서 대머리 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독수리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만 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대머리 독수리라는 거는 원래 이름이 있기는 해요? 아니, 그런가 봐. 근데 원래는 틀린 말이다 이거지. 아 근데 실제로 독수리들이 다 대머리인지는 난 몰라 씨. 이 하얗지 않아? 이 하얀 게 근데 내가 아는 독수리의 모습들은 다 객관지나는 그죠. 풍성한 풍성하고 이제 하얀색 머리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름이 그렇게 붙었거나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게. 머리 독수리. 그럼 아이씨 깊게 들어가자. 자, 딴지. 자, 그럼 우리 동엽이랑 뭘 할까? 동엽이요? 댓글에다 쓰는 거예요? 참신한 거 없을까요? 우리 화통 단톡방이 따로 있잖아. 우리 있죠. 우리 4명 있는 단톡방. 있죠.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올리기? 참신한 단어 뭐가 있을까요? 절대 일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단어. 근데 애초에 그 카톡방에 갑자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네. 봤다는 의미긴 하거든. 네. 그래도 이왕이면 좀 웃긴 걸로. 뭐? 머리 수리 말고
웃긴 건데 이제 조리성 말고 뭐랄까 나 아이디어가 안 나네. 뭐 안 됐네. 문제를 줘서 답을 쓰기 해야 그럼 그 문제 한번 풀 수 있죠. 아니 근데 영상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합시다. 단톡방에 웃기기 동엽이라고 하기. 웃기기 동엽. 딱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없이 앞뒤 맥락 아무것도 없이 웃기기 동엽 이렇게 올리기. 알았지? 알았지? 동엽아 너 언제 영상 봤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지워줘야 돼요. 스킵하다가 날라가게. 스킵해서 보면 뒤지는 거야. 자 봅시다. 칭을 하죠. 수학적 확률. 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수학적이지 않은 확률도 있다는 얘기네. 그죠? 있습니다. 나중에 기하적 확률이라고 잠깐 다루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다룰 건데 네. 일단 확률이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P로 나타내는데 이게 확률이라는 게 원래는 가능성이죠. 그죠? 네, 일어날 수도 있는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거지. 네. 전체를 1로 보고 그지? 네. 무조건 일어나는 거 1, 절대 안 일어나는 거 0으로 봤을 때 이게 일어나는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한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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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확률이 0.5다 하면은 절반의 확률로 일어나는 거죠. 2분의 1 확률. 네. 그죠? 네. 반은 일어나고 반은 안 일어나는 거. 한 번 시도하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반반인 걸 확률이 0.5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죠? 송도빈도 답장했어. 자 봅시다. 다시 어떤 식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PA로 나타낸대요. 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 그러면은 이건 무슨 의미겠어? P. B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겠죠. 그죠? 근데 근데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이란 자 네. 보자. 어떤 시행에서 표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네.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네. 표공간 S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구하는 방법은 네. PA는 NS분의 NA다. NS가 의미가 뭐예요? NS가요. 표본 공간의 전체 수.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 네. 우리가 원래 N 안에다가 집합 이렇게 넣으면은 네.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그죠? 그지? 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죠. 그죠? 이거 마치 뭐와 같아요? 그 중딩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하나랑 똑같지. 그죠? 똑같은데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해보자. 조금 더 엄밀하게 약속해보자 이겁니다. 이것은 근데 중딩 때랑 똑같다고 해서 중딩 때처럼 풀면 죽입니다. 네. 무조건 사건과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네. 지금은 표본 공간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어떤 단서가 붙습니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각 근원 사건이라 하면 만약에 표본 공간 S가 있었어. 네. 여기 뭐에서 1부터 6까지 있었다고 치면 네. 각 근원 사건이라는 게 그냥 이거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죠. 네. 1. 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그죠? 2. 라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만 수학적 확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말은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 아닙니다. 이게 당연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이야기할 수 있는 표본 공간에 대해서만 생각해봤기 때문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시행이나 어떤 경우의 수나 확률 같은 것들은 네. 우리가 확률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예시들이 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게 돼 있어. 네.
그러면 일부러 저걸 깨보자. 일부러 저게 깨지는, 즉 수학적 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표본 공간 같은 걸 생각해보자. 네. 예를 들면 그러면 자, 어떤 복권이 있거든. 네. 로또 있죠. 로또. 로또는 네. 내가 알기로는 1등 당첨이 있고요. 네. 2등도 있고요. 3등급. 3등도 있어요. 네. 4등도 있고요. 5등까지 있지. 5등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꽝이 있어요. 네. 그죠? 이게 아마 6개 다 맞춘 거. 이게 5개랑 뭐 보너스 번호. 이게 4개. 이게 그냥 5개. 이게 4개. 3개. 맞네 그러면. 네. 로또가 뭔지 알지? 네. 그치, 그 복권 있잖아. 쏘세요 하는 거. 쏘세요? 아닐걸? 그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로또라는 복권이 있는데 자동 이용 그거 아니에요? 그거 45개 중에 6개 맞추는 그거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 로또를 한번 사면 너네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아니면 4등 아니면 5등 아니면 꽝이야. 그래서 어떤 애가 이렇게 말했어.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네. 1등 당첨 확률은 6분의 1이다. 6분의 1이다. 수학적 확률로다가 전체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시행에서 로또를 1회 구매한다는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이 1 또는 1등 또는 2등 또는 3등 또는 4등 또는 5등 또는 꽝이니까 이걸 표본관으로 잡은 다음에 네. 1등 당첨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네. 설득력이 있어서 개소리죠. 졸라 없죠? 네. 그죠? 네. 이거는 너무 개소리라서 설득력이 없는 게 이해가 되지. 왜?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6분의 1이면 몇십억씩 줄 리가 없잖아. 그죠? 그지? 그죠? 그지? 그죠? 이게 너무 개소리라서 설득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이제 듣는 사람 입장이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비논리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이거야. 6분의 1이라고 말하려면 수학적 확률로 접근을 한 건데 네. 각 결과물들, 그러니까 표본관의 각 원소들이 네. 각각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건 뭐냐? 1등이 일어날 확률과 꽝이 일어날 확률은 분명히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지? 네. 자, 얘는 좀 그럴싸합니다. 네. 얘는 전혀 그럴싸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지. 네. 조금 그럴싸한 예시를 들어줄게. 네. 뭐냐면 이런 문제를 만났어.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네. 두 눈의 합이 2, 1 확률은 2인 1인 1이 넘겠다. 2, 1 확률은 네. 두 눈의 합이 2일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 네. 그러면 네. 자, 이거를 너네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떤 학생이 돼서 풀어볼게요. 이걸 어떤 학생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자, 주사위 2개를 던지면 네. 두 눈의 합이 나올 수 있는 건 최소 몇부터? 2부터. 두 눈의 합이 제일 클 때가 언제야? 최대 12. 12까지 있죠. 그러면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두 눈의 합이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다. 그렇죠. 2부터 12까지. 네. 졸라 그럴싸하죠? 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두 눈의 합이 2일 확률이니까 PA는 네. A가 사건 A가 두 눈의 합이 2인 사건이야. 네. 합 2인 사건. 그러면 PA는 NS분의 NA니까 이름으로. NS는 몇 개? 2부터 12까지 11개. 네. 그 다음 NA 2인 경우 이거밖에 없잖아. 하나. 1개. 11분의 1이다. 존나 설득력 있죠 이건? 존나 설득력이. 그죠? 그지?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저렇게 하면 확률이 틀립니다. 그죠? 왜 틀렸을까?
없을까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얘가 11분의 1이 답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네. 근데 옆에서 민우는 이렇게 생각했어. 네. 아니 주사위 두 눈의 합이 2인 경우는 뭐밖에 없어? 1, 1인 경우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36분의 네. 1, 1 나오는 경우 36분의 1이다 음. 라고 말했어. 그죠? 그럼 쉬 이것도 두 눈의 합이 2인 확률, 이것도 두 눈의 합이 2일 확률. 뭐가 맞아? 둘 다 말이 돼버려, 그지? 네. 그지? 네. 얘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일단 두눈의 합이 2일 확률이랑 두눈의 합이 다른 수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지. 두 눈의 합이 2인 경우랑 두 눈의 합이 5인 경우, 뭐 6인 경우, 7인 경우가 서로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아. 그죠? 이게 얼핏 보면은 아니 어차피 합은 2부터 10위까지밖에 없으니까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좀 다릅니다. 네. 아니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다릅니다. 두 눈에 주사위 두 개를 팡 던져가지고 걔네 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랑 2가 되는 경우를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한다고 쳐봐. 네. 몇백 번을 던져보고 봐. 그래서 한 300번을 던졌어. 그러면은 이 경우가 많을까? 이 경우가 많을까? 두 눈의 합이 2인 경우가 많을까? 5인 경우가 많을까? 왜 경우가 많겠죠? 왜? 2, 3, 2, 1, 4. 그지 얘는 훨씬 가지수가 많아. 그죠? 1하고 4 나와도 되고 2하고 3 나와도 돼. 그죠? 그지? 그죠? 6인 경우도 가지수가 많죠. 1하고 5일 수도 있고 2하고 4일 수도 있고 3하고 3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너네가 돈을 건다. 네. 야 주사위 합이 두 눈의 합이 2인 경우랑 6인 경우 중에 어느 한쪽에 돈을 걸어야 된다 하면 분명히 6인 경우에다가 걸 거란 말이야. 왜? 이게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그러니까 아니 거꾸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표본간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네. 각각의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걸 각각의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표본간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돼? 그냥 이렇게 잡았어야 돼. 그냥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에만 초점을 맞춰서 네.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결과물들의 집합으로만 보는 거야. 그죠? 그럼 1, 1, 1, 2, 1, 2, 1, 3. 뭐 2, 1 이런 거 이렇게. 아, 예. 되죠? 네. 3, 1, 1, 3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몇 개? 3, 4개. 이렇게 하면 36개죠. 그죠?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들을 때는 주사위 두 개 던지는 시행 36개지 네. 라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한번 데이고 나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그럼 이제 또 나한테 물어봐. 이거 1이랑 2일이랑 왜 구분해야 돼요? 실제로 1이랑 2일을 구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 네. 근데 보통 서로 다른 주사위란 말이 없어도 이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 얘네 둘을 그냥 하나로 가서 1, 2로 놓잖아? 네. 그러면 얘에 비해서 얘 1, 2의 발생 빈도가 높아.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해보면 1과 2가 동시에 나오는 눈의 경우가 네. 1과 1이 나오는 경우보다 많더라 이거야. 그죠? 그래서 그 발생 빈도를 정확하게 보정해 주려면 1, 2랑 2, 2를 구분해서 써줘야 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표본간을 잡되 그 표본간을 잡는 과정에서 각각의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네.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오케이? 네. 자, 다시.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란 어떤 시행의 모든 결과물들의 집합인 표본간 S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 특정한 땡땡땡 1 사건 땡땡땡인 경우들을 만족하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네. NS분의 NA로 구한다. NS분의 NA란 표본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한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배우는
확률의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네. 아니 95%를 차지합니다. 네. 오케이? 우리가 앞으로 할 건 거의 다 수학적 확률이에요. 오케이? 네.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 화장실 갔다 와야겠는데. 우리도 화장실 갔다 올래? 아니요. 지금 물좀 떠올게요. 그래. 우리 자체 주시. 눈스톱으로 네. 영상 하나만 올라오겠네. 그냥. 자, 문제 풀어봅시다. 네. 이 문제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네. 이 확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표공간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사건의 일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좀 중요한데. 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래서 1번 서로 같은 운이 나올 확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네. 시행의 모든 결과물들인 그 결과물들의 집합인 표공간은 어떻게 생겼을까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돼 표공간을? 이런 애들이 모여 있다고 봐야겠죠. 이 순서쌍들이 모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순서쌍 안에서 말 그대로 순서쌍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을 다른 걸로 체크해 줘야겠죠. 그죠? 이들이 모여 있는 게 표본 공간일 거 맞지? 맞아? 네. 그러니까 얘가 36개겠죠? 그죠? 그죠? 36개. 얘가 전체가 36개다라는 걸 우리는 고급지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죠?
사건 A가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네. 그 사건을 사건 A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사건 A는 뭐가 있어? 사건 A요. 아이고. 사건 A엔 뭐 어떤 애들이 있어? 11, 11, 2, 11, 33, 22, 33, 33 44.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네. 아니 그럼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는 네.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6이니까 네. 1, 2, 3, 4, 5, 6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 어쨌든 6개잖아. 원소가 네? 전체 집합이 없잖아요. 어떤 원소. 저런 원소가. 너 내용 맞아. 좀 고급지게 표현해봐. 한 방에. 한 방에. 표원 공간에 저건 두 개가 모인 한 쌍인데 저건 하나씩 돼 있는. 그러니까 그 고급지게 표현해봐. 그러니까 이제 사건은 표원 사건은? 공간의 부분 집합이지만 이제 저 사건은 표원 공간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사건이라는 게 표본간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네. 이 원소랑 같은 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이런 애들은 여기 없다. 네. 어. 그죠? 이걸 좀 말로 풀면 이렇게 되겠죠. 사건은 표본간의 부분집합이어야 하므로 그 사건의 구성 원소들도 표본공간에 있는 것으로만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11.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왜? 얘는 부분집합이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을 가져와야 되거든. 그죠? 그지? 33. 어씨, 안 써. 여기까지 안 쓸래. 네. 그러면 NA가 몇 개겠어요? NA가요? 6개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서로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은 뭐였이야? PA는 NS분의 NA 해서 36분의 6으로 6분의 1이죠. 네. 그죠? 네. 자,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일 확률. 자,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인 사건을 이런 사건을 B라고 해보자. 네. 그럼 B는 두 눈의 합이 11 이상인 사건이니까 어떤 경우가 있겠어? 이 안에서만 찾아야 돼. 네. 순서상으로 표현된 거 안에서. 이것은 11, 12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멍청한 겁니다. 네. 뭐? 56. 56 혹은 65 66. 혹은 66이 되겠죠. 끝이죠? 네. NB가 몇 개입니까? 3. NB가 3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PB는 전체 NS분의 NB NB라서 36. 36분의 3이네요. 그럼 1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용어가 중요한 거라서 저 확률 저 6분의 1 저거 저 중딩도 구하죠. 그죠? 그지? 중학생들도 구할 거 아니야. 저 구하라고 하면. 근데 아. 지금 우리가 용어랑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일부러 이렇게 다 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는 일부러 이렇게 다 풀어서 표현을 하는데 너네는 그냥 존나 싸가지게 30분의 3 해가지고 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쳐맞는다 했구나. 중딩 처음 풀면. 어? 그래서 중딩 처음 풀면 쳐맞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 물론 됩니다. 네. 되긴 돼. 왜? 어차피 답 나오니까. 네.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공부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모든 개념에 대해서 뭐 사건과 뭐 곱사건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배울 모듈 확률 문제 하나도 안 막히고 풀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30분의 3. 근데 그거 아니면은 제발 이렇게 다 쓰면서 푸세요. 초반이니까. 네. 알겠죠? 예. 경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저는 초반 문제부터 안 돼. 자,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가 될 확률. 네. 완전 제곱수가 될 사건을 C라고 해보자. 네. 사건 C는 야 근데 완전 제곱수가 뭐? 완전 제곱수요. 뭐의 제곱 이렇게 되는 애들. 그죠? 뭐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숫자들이 즉 2, 4, 2가 아니고 4, 9, 16, 25 이런 애들이 완전 제곱수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가 되려면 일단 나온 두 눈이 같은 수면 되겠죠. 네. 일단은
일단 그럼 1도 완전 제곱수라고 할 수 있나? 네. 그쪽에 제곱은 1이니까 그럼 1,1, 2,2, 3,3 해가지고 6,6까지 일단 6개. 네.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인데 완전 제곱수가 될 수 있을까? 있죠? 뭐? 그냥 4만 만들면 되잖아요. 1곱하기 4. 그렇지. 네. 완전 제곱수라는 게 4, 9, 9. 16 이런 건데 네. 주사위 두 눈의 수의 곱이 4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죠? 1, 4도 있고 1, 4도 있고 4, 1도 있고. 4, 1도 있죠. 2, 2도 있는데 2는 여기서 셋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 그러면은 곱해서 4 되는 경우 이거밖에 없지. 네. 곱해서 9 되는 경우는 3밖에 없죠? 3, 3밖에 없죠. 주사위 안에서. 곱해서 16 되는 경우는 아, 4, 4 말고도 있는데 주사위 두 눈의 곱으로는 없죠. 네. 2, 8 뭐 이런 거 없잖아 주사위에. 그딴 거 없죠? 그지? 네. 25 되는 경우도 없을 없죠. 거고 36 되는 경우는 더 없을 거. 더 없을 것 같죠? 네, 끝입니다. 끝. 몇 개? 여기 6개, 여기 2개니까 NC는 8개. 8개. 그러면 PC는 그럼 PC는 NS분의 NS분의 NC. NC가 36분의 8. 그러면은 4로 나누면 9분의 2 되겠죠? 네. 밑에 거 네. 밑에 뭐냐? 자, 네. 밑에 문제 중에서 중에서 잘 들어. 네, 네. 18-2번만 풀 건데요. 네. 2번입니다. 18-2번입니다. 네. 그거 하나 풀 건데 표본 공간이랑 뭐 사건이랑 다 설정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배고프다. 밥 먹고 너무 조금 먹고 그래. 뭐 막. 아니야. 자, 봅시다. 60의 약수 중에서 일이나 하나의 수를 택할 때 그 수가 유의 약수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네. 이 문제에서 시행과 표본 공간과 사건을 구분해야 됩니다. 시행은 뭐겠어요? 시행이요.
60의 약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할 때가 이 말이 시행이죠. 네. 그죠? 네. 60의 약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하는 시행을 할 때 그럼 표본 공간은 뭐겠어요? 평균만이요. 아이고. 표본 공간은 60의 약수들의 집합이면 되겠죠. 그죠? 60의 약수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니까. 그럼 예를 들면 1, 1, 2, 뭐 3도 있을 것이고 4. 4도 있나요? 네. 뭐 이렇게 있겠죠. 네. 자, 우리는 이게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NS? 네. 뭐 선생님 직접 세서 알 수 있습니까? 직접 샜긴 했는데 이제 안에도 알 수는 있겠죠. 어떻게? 60을 이제 소인수에 분해를 해봅시다. 그죠? 이게 결국에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6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60은 네. 소인수분해 하면 뭐 곱하기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데 뭐 머리로 했냐? 어? 당연하죠. 제가 놀라는데? 그냥 변명치기여서가 아닙니다. 중학교 때 성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지? 진짜? 80소인수분해 봐. 할 수 있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아, 아쉬워요. 3으로 나눌 수 있어 얘? 아 잠깐만요. 실수했다. 2의 2의 세제곱 세제곱 곱하기 곱하기 2 곱하기 5. 2의 4제곱. 그럼 우린 보통 이걸 2의 대제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잘했어. 원래 이거 뭐 눈으로 하는 거 뭐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은 아닌데 있으면 개 좋죠. 그죠? 2의 4제곱 곱하기 5였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식기를 이 식기를 보고 우리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것도 경우의 수 그걸로. 이거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되죠. 네. 뭡니까?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입니다.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할 거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경우의 수 파트를 설명했죠? 네. 했냐? 했을 걸. 했어? 아니 너한테 물어보면 안 돼. 너는 두 번째 수업 되는 거라서. 했어? 양의 약수의 개수가 저렇게 계산되는 거? 집합의 개수는 방금 설명했긴 했는데. 언제? 자, 안 했다고 치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되는 이유가 뭐야? 아. 60의 양의 약수를 구하려고 할 때 네. 2의 n제곱 곱하기 3의 m제곱 곱하기 5의 k제곱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때 n이 될 수 있는 값이 n은 0 또는 1 또는 2고 네. 그래서 3개 m은 0 또는 0 또는 1이고 k는 0 또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여지는 숫자에다가 1을 더해요. 왜? 0 때문에. 네. 그래서 곱하는 거죠. 그죠? 이거 2의 머시기는 이거 셋 중에 하나 3의 머시기는 이거 둘 중에 하나 5의 머시기는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들이 다 각각의 선택에 대해서 똑같은 선택지가 열린단 말이야. 즉 2가 0제곱이든 1제곱이든 2제곱이든 간에 3이 0제곱일 수도 있고 1제곱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곱하는 거죠. 네.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렇다. 그지? 그죠? 그러면 네. 지우지 마요. 네. 몇이야? 몇 개야? 12요. 12개죠.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하나를 택하는데 그 수가 6의 약수일 확률. 그럼 6의 약수일 확률. 사건을 A라고 하고 그럼 사건 A가 뭐가 돼? A는 1, 2, 3, 6. 이 중에서 6의 약수인 경우들만 모으면 되죠? 1, 2, 3, 6 이거는 뭐 그냥 구해져 버리니까 그죠? 4개밖에 안 돼서 그지? 그죠? 그럼 확률은 뭐가 되는 거? 아, PA고 PA는 NS분의 NA. NA다. 그렇다. 그러면 12분의 4다. 4다.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그죠? 네. 이렇게 된다. 된다. 문제를 볼 때 시행과 사건과 표본공간, 시행에 따른 표본공간 그리고 그 중에서 부분집합인 사건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세요. 복잡해도 풀 수 있게. 보통 어려운 문제들은 표본공간 파악이 잘 안 되도록 만듭니다. 네.
수학적 확률 중에서 두 번째 유형. 자, 1, 2, 3, 4, 5, 6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네. 나열을 다음을 구하시오.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네. 이게 일렬로 나열할 때가 시행이죠. 그죠? 그럼 표본공간은 어떤 애들이 잡혀? 평간은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일렬로 나열된 그 각각의 하나의 배열들이 네. 공간의 표본공간의 원소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는 거? 1, 2, 3, 4, 5, 6 1, 2, 3, 4, 5, 6 아니면 뭐 1, 2, 4, 5, 6, 3 뭐야 그거? 아니요? 1, 2, 3 그렇네. 맞아 1, 2, 4, 5, 6, 3 뭐 이런 애들 뭐 있겠죠? 네. 그죠? 네. 몇 개 있겠냐 이거? 이거요? 몇 개?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면 경우의 수, 가지수를 구하면 되죠? 그죠? 뭐? 6, 팩. 100 6팩을 계산하면 계산 안 합니다. 자, 어차피 나눌 거니까 계산 안 합니다. 네. 안 해, 씨발아. 자, 1번 1, 2, 3이 적힌 3장의 카드가 이웃할 확률. 네. 그럼 이웃한 사건을 A라고 하면 네. A라고 사건 A는 어떤 애들이냐면 네. 어떤 애들이야? 어떤 애들이냐? 1, 2, 3이 이웃하래. 그럼 1, 2, 3, 4, 5, 6 뭐 이런 애들이나 네. 1, 2, 아니면은 3, 4, 1, 2, 3, 5, 6 뭐 이런 애들이나 네. 아니면 근데 이제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죠. 꼭 1, 2, 3의 순서일 필요도 없죠. 2, 3, 뭐, 1 이런 식으로. 그렇지. 4, 2, 3, 1, 5, 6 뭐 이런 애들도 있겠죠. 그죠. 듣는 능치가. 네. 어. 졸라 있겠죠, 아무튼. 그죠? 네. 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 지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사건 A를 진짜로 나열해보는 짓을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지금 사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네. 실제로는 NA만 잘 구해버리면 되죠. 그죠? NA 잘 구할 수 있습니까? 있을걸요? 1, 2, 3, 4, 5, 6을 일렬로 나열할 때 1, 2, 3이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본 거랑 같죠? 네. 뭐 어떻게 하면 돼? 일단 1, 2, 3 묶어. 1, 2, 3을 묶어 한 묶음으로.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4개니까 나머지가 4개야? 아니 그 하면은 이제 4 그죠? 1, 덩어리니까 2, 3, 4, 5, 6에서 1, 2, 3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얘랑 해서 총 4덩어리죠? 네. 그죠? 네. 이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뭐? 4팩. 4팩토리얼. 근데 이 안에서 1, 2, 3끼리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들이 있죠? 네. 3팩.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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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그렇다. 그치?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확률은 PA는 P는 NS분의 NA. NA인데 얘는 6팩. NS가 6팩이고 NA가 4팩 곱하기 3팩이니까 네. 4팩이랑 6팩이랑 약분하면 뭐가 남아? 5 곱하기 6만 남아요. 근데 6이 또 3팩이네 해가지고 얘는 5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죠? 쉽다. 무식하게 6팩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어차피 확률이니까 나눌 거니까. 자, 3이 적힌 카드와 4가 적힌 카드가 양끝에 올 확률. 네. 그럼 3이 적힌 카드와 4가 적힌 카드가 양끝에 오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하면 네. B는 어떤 애들이 있어? B는 뭐 3, 1, 2, 3, 1, 2, 5, 6, 4. 3, 1, 2, 5, 6, 4. 그죠? 어쨌든 3과 4가 마지막 끝에만 얘는 양쪽 끝에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게 양 끝에다 보니까 예를 들면 4, 1, 2, 5, 6, 3 이런 애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원소들이 어떤 애들, 어떤 특징을 가진 애들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6개의 자리 중에서 네. 일단 두 자리 예약해놓고. 두 자리 3이랑 4로 예약 잡아놓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3, 4거나 4, 3이거나 그지? 네. 두 가지. 2팩 2팩 곱하기 곱하기 가운데 4개는 나머지 3, 4를 제외한 1, 2, 5, 6 얘네 셋이서 아니 얘네 넷이서 1렬로 배열하면 되겠죠? 그죠? 4팩 4팩 그지? 그죠? 그럼 되지? 그죠? 그지? 그래서 NB가 몇 개라고? 2 곱하기 4팩 NB는 2 곱하기 4팩 유성왕한테는 네. 잠깐만 건 아니지? 기억나지 이거? 잘 돼요. 잘 되지?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PB는 오케이 아씨 그래도 중요한 거 해야지. PB는 PB는 NS분의 NB 네 600분의 잠깐만. 네. 잠깐만. 잠깐만. 걔 안 맞았죠?
그럼 PB는 P는 NS분의 NB죠. 네. NS는 6팩, NB는 2 곱하기 4. 2 곱하기 4팩. 네. 4팩 약분하면 팡팡 하면 5 곱하기 6 남죠. 15분의 1. 그죠? 근데 이제 6이랑 2랑 하면은 15분의 1. 되죠? 1 될 거.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실 개념을 제외하면 개념 새로 배운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서 네. 경우의 수 뒤지게 잘하면 된다. 된다. 자, 앞부분이 계속 튀어나올 거. 네. 자, 자, 흰공 5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끊을 때 답을 구하시오. 네. 지금 시행이 뭡니까? 시행이요. 흰공 5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하는 거죠. 네.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합니다. 자, 동시에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꺼낸 것들에 대한 순서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쌤 근데 저러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이랑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랑 다른데 저렇게 봐도 돼요? 근데 수학적 확률이 기대값이 같아야 되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이랑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저렇게 되면 다를 거 아니야? 저렇게가 뭐야? 흰 공이 나 아직 표고가 잡지도 않았는데. 아 그래? 오케이.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민우가 제시한 그 문제 때문에 네. 이게 그냥 흰 공 5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공을 동시에 뽑을 거야. 네.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흰 공만 3개 나오는 경우 있을 수 있지. 그죠? 그럼 이거를 흰으로 네. WWW로 할게요. 네. W, R, R, B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 WWW랑 네. 모여서 흰 공이랑 네. 뭐 빨간 공, R, 흰 공. W. 뭐 이런 식으로 표본관을 잡을 것인가에 아,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되겠냐? 저기 서로 다른 흰 공이라는 말이 있어서 없죠? 없죠. 그럼 저렇게 잡으면 되겠네. 어차피 흰 공끼리 그건 안 되니까. 근데 씨발 까득까득하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저렇게 잡으면 아니 뭐 잡는 거야 마음이지. 근데 이거 가지고 수학적 확률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왜? 상식적으로 네. 흰 공이 3개 있고 빨간 공이 흰 공이 5개 있고 빨간 공이 3개 있어. 그럼 이 중에 RRR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상식적으로 이 시행을 하면 얘랑 일어나는 그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돼? 다르겠죠? 다르지. 누가 높아? 아, R, W. 얘가 높아. 그러면 이렇게 표본관을 잡으면 일단 틀려놓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돼 이거? 이게 보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지만 네. 같다. 서로 다른 걸로 봐야 돼. 다른 걸로. 개수가 다르면. 오케이? 오카이. 오케이? 오카이. 그럼 W1, W2 이렇게. 그치. 이 흰공 5개를 서로 다른 흰공 5개가 있다고 봐야 돼. W1, W2, W3 이지랄로. W, 빨간 공도 R1, R2, 3개가 서로 다른 거죠. R1, R2, R3, R3, B1, B1, B2, B3 B3. 이런 B2까지 지송 네.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표본관 안에 있는 게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일단 흰공 5개 똑같은 흰공 5개도 W1, W2, W3 네. 이런 애들도 있고 그죠?
뭐 W1, W W3, W5 4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죠. 얘랑 얘가 분명히 다르게 측정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일어날 확률과 얘가 일어날 확률은 같을 거 아니야. 네. 설득됩니까 이게? 같을 거라는 게? 그죠. 그죠? 그죠. 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W1, R1, R2 이렇게 있을 때 그죠. 그럼 이게 W2, R1, R2 이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려면 네. NS가 몇 개겠니?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냥 10개를 그죠? 흰 공 5개,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 총 10개 서로 다른 공이 있는 겁니다. 네.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게 맞죠? 흰 공끼리도 서로 다르게 볼 거고 흰 공과 빨간 공은 색깔도 다르고 번호도 다른 아예 서로 다른 공 10개가 있는 거야. 네. 그 중에서 우리는 3개를 뽑는 거야. 그죠. 동시에라는 말 때문에 조합이 됐습니다. 네. 차례대로 3개를 뽑을 때라고 했으면 저거 10P3 돼야 된다. 그죠. 여기서 W1, W2, W3랑 W1, W3, W2랑 다른 경우가 된다. 네. 차례대로라는 말이 있었으면. 네. 근데 동시에라는 말 때문에 얘가 있으면 이런 애들은 표본 공간에 없는 거지. 그죠. W3, W2. 이런 애들은 표본 공간에 굳이 넣지 않습니다. 굳이가 아니고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얘가 이미 있으니까. 네. 오케이? 조합이니까. 조합이니까. 네. 조합이니까 아니고 동시에니까. 그죠. 동시에라서 조합이 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표본 공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네. 이게 그냥 풀라고 하면 10C3으로 푸는 애들도 있거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봐야만 수학적 확률로 적용이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풀면 나중에 가서 갑자기 멘탈이 깨져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어느 순간 분명히 옵니다. 네. 확률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그 멘붕을 지금 일부러 앞당겨서 겪는 거야. 자, 그러면 꺼낸공이 모두 흰공인 사건은 사건. 어떻게 생겨야 돼? 자, 표본관이 제대로 잡히면 네. 그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이 안에서 사건은 자, 꺼낸공이 모두 흰공이려면 그냥 W1, 2, 3, 4, 5 사이에서 뽑으면 되겠죠? 네. 그죠? 그럼 W1, W2, W3나 네. W1, W1, W2, W, W4 뭐 이런 애들을 모아놓으면 되겠죠? 네. 그럼 이거 몇 개겠어? NA. NA는 W 5개 중에 5개 중에 W1, 2, 3, 4, 5 5개 서로 다른 5개의 흰공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에서 같겠죠. 그죠? 순서와 상관없이 3개를 뽑는 경우에서 같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꺼낸공이 모두 흰공일 확률 PA는 NS분의 NS분의 NA 해가지고 자 조금 생각할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10C3분의 5C3이 될 겁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네. 오케이? 네. 저희는 꺼낸공이 빨간공 2개, 검공 1개의 확률은 네. 자 B는 네. 사건 B라고 할게요. 꺼낸공이 빨간공 2개, 검공 1개 라는 인 사건을 B라고 하면 네. 그럼 사건 B는 그냥 요 안에서 네. 빨간공 2개 뭐 RR, R1, R2, R1, R2, B1. B1 뭐 이런 애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럼 이거는 NB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빨간 공 3개 중에서 2개 뽑고 검은 공 2개 중에서 하나 뽑아서 여기다 넣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고 네. 꺼낸 공 중에 흰 공이 2개의 확률은 네. 이거 어떻게 할까? 흰공이 2개라. 그러면 흰공 5개 중에서 2개 뽑을 거 뽑고 나머지 RR, BBB 중에서 이제 5개 중에서 하나. 그치. 자, C 저 사건을 C라고 하면 네. 이제 생겨난 건 이런 거죠. W1, W2, R1 네. 아니면 W1, W2, B1. 뭐 B1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흰공 2개와 흰공이 아닌 공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NC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 흰공 5개 중에 서로 다른 흰공 5개 중에서 2개를 뽑은 다음에 네. 나머지 빨간 공 3개, 검은 공 2개 합쳐놓고 보면 5개잖아. 그죠? 나머지 5개 중에서 하나 뽑으면 됩니다. 그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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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통계적 확률 전까지 한 건데요. 네. 셀에서 이게 문제 수가 좀 되나? 다음 주까지 숙제를 줄 만큼. 맞아야
뭐 원순열, 중복순열 껴있어서 꽤 되네요. 네. 통계적 확률 전까지 풀어오세요. 289번까지입니다. 네. 쌤 비단이 289번 전까지 289번까지 풀어보세요. 풀어 오세요. 네. 알겠죠? 예. 복습 잘하고. 네. 과연 동엽이 언제 볼까 이걸? 우리 내기할까요? 무슨 내기? 너 왜 이렇게 내기 좋아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원래 내기 좋아하는데 나한테 온 거야? 저 원래 도박사잖아요. 아 맞네. 너또 조시 맥클라우드 잡으면 계속 지르는 놈이지.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끊어야지. 멋있습니다.